저희가 세월호 이 관련 세월호 참사 전후에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이 동선에 대해서 2년, 3년 동안 뭐 대한민국 계속 그 얘기 집중했었는데 예. 이틀 뒤에 시술을 했다는 추정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게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.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틀 뒤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더랍니다. 그리고 또 이틀 뒤인데요. 4월 20일 날 박채훈 씨,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부인이죠. 박채훈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나타났다는 거죠. 그리고 4월 21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그 얼굴에 이른바 이제 그 성형수술을 한 흔적이 보이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. 근데 그걸 추정을 해볼 때 세 가지로 볼 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틀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얼굴에 이른바 리프팅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특검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. 예. 박 전 대통령의 시술 문제가 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김영재 원장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김영재 증인, 대통령 성형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? 네네.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? 이쪽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게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 번 봐달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.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그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. 대통령 얼굴에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?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. 이야기하... 예, 뭐 잘 정리해 주셨지만 네.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처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틀 뒤인 18일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네. 했고 이때 들어가서 시술을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셈인데 사실 이틀 뒤면 실종자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한창일 때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저도 분명히 기억 남는 게 여기 채널A에 오전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. 근데 속보가 떠서 이제 그렇죠. 세월호가 그러고 이제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다시 나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앵커도 전원구조돼서 다행입니다는 소리가 아직 제 귓전에 생생합니다. 그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전 국민이 그다음부터 한 열흘간 충격에 빠지는 세월호가 이제 침몰돼가는 과정들을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4월 18일이라 하면 이제 그 위기감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입니다. 이제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 국민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 당시의 그 세월호가 굉장히 화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정 자체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닌데 어쨌든 뭐 이게 그런 특검의 정황적으로 보면 그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이 이제 김영재 원장이고 그 부인 박채훈 씨도 구속돼 있죠. 그 위치 추적도 청와대 인근으로 이제 파악되기 때문에 아마 시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인데 어쨌든 이 세월호의 또 참혹한 그 기간 동안의 대통령이 실제로 전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슬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있죠. 그렇죠.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참담한 것이고 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자세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탄핵과 하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당의 행적에 대한 의문도 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서 어쨌든 9일간 일정 4개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뭐 이 특검 얘기로 따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노출이 되지 않았다. 근데 이 부분 세월호 시술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갈무리가 된 겁니까? 아니면 앞으로 더 수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? 이거는 이제 뭐 이걸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탄핵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의 그 중도 보수층까지도 그 집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만든 부분이 이런 거가 아니었나 싶어요. 거긴데 이게 이제 확 드러난 거는 없었죠. 뭐 김영재 원장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특검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서를 낸 건데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적인 책임을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탄핵으로 저는 뭐 책임을 진 거라고 보여요. 다만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형사적인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
이런 것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게 묘한 시점에서의 보도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어찌됐건 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악재 여러 가지 안 좋은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. 정리할 근데 그걸 추정을 해볼 때 세 가지로 볼 때,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틀 뒤에 박 전 대통령이 얼굴에 이른바 리프팅이라고 하는 시술을 받았을 것으로 특검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죠. 예. 박 전 대통령의 시술 문제가 또 이렇게 고개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김영재 원장이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. 같이 들어보시죠. 김영재 증인, 대통령 성형 시술 안면 시술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랬죠? 네네.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? 이쪽 그 흉터가 있었습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게 좀 감각이 좀 없어지면서 좀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저 한번 봐달라고 해서 그거 들어갔습니다. 피부 트러블이라든지 아니면 순번 갔다 와서 그 좀 이렇게 부으실 때 그때 갑자기 연락을 받고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. 대통령 얼굴에 8일이라 하면 이제 그 위기감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입니다. 이제 구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, 그다음에 전 국민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제 상황인데, 어쨌든 뭐 그 당시의 그 세월호가 굉장히 화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정 자체는 우리가 한두 번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닌데, 어쨌든 이게 그런 특검의 정황적으로 보면 그 비선 진료의 핵심 인물이 이제 김영재 원장이고 그 부인 박찬일 씨도 구속돼 있죠. 그 위치 추적도 청와대 인근으로 이제 파악되기 때문에 예. 아마 시술을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의심인데, 어쨌든 이 세월호의 또 참혹한 그 기간 동안의 대통령이 실제로 전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슬퍼하면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았다라는 정황들은 많이 있죠. 그렇죠.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참담한 것이고, 또 이런 어떤 대통령의 자세가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탄핵과 하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이수희 변호사님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당일 행적에 대한 의문도 뭐 아직도 풀리지 않은 분들도 좀 있어서 어쨌든 9일간 일정 4개밖에 안 됐다라는 것도 뭐 이 특검 얘기로 따르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노출이 되지 않았다. 근데 이 부분 세월호 시술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갈무리가 된 겁니까? 아니면 앞으로 더 수사할 게 더 많은 거예요? 이거를 이제 뭐 이걸 불법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이제 탄핵 결정을 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고, 그리고 그 촛불 집회에서의 그 중도 보수층까지도 그 집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 좀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만든 부분이 이런 거가 아니었나 싶어요. 거긴데 이게 이제 확 드러난 거는 없어요. 필러 시술은 그럼 누가 한 것으로 추정됩니까? 이 중에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왜냐면 처음 보는 사진이기 그렇게 때문에. 이야기. 예, 뭐 잘 정리해 주셨지만 네. 특검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처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틀 뒤인 18일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네. 했고 이때 들어가서 시술을 한 것 아니냐,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셈인데, 사실 이틀 뒤면 실종자 찾기 위해서 수색 작업이 한창일 때 아니에요.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은 저도 분명히 기억 남는 게, 여기 채널A의 오전 방송을 하러 왔습니다. 근데 속보가 떠서 이제 세월호가, 그러고 이제 전원구조라는 속보가 다시 나와가지고, 그 당시 이제 동아일보 앵커도 전원구조돼서 다행입니다는 소리가 아직 제 귓전에 생생합니다. 그 다음에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반전되면서 전 국민이 그다음부터 한 열흘간 충격에 빠지는, 세월호가 이제 침몰돼가는 과정들을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, 예. 4월 10일 저희가 세월호 이 관련 세월호 참사 전후에 박 전 대통령의 행보와 이 동선에 대해서 2년, 3년 동안 뭐 대한민국 계속 그 얘기 집중했었는데 예. 이틀 뒤에 시술을 했다는 추정,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특검이 그런 의견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사실상 이렇게 정확하게 아기가 딱 맞아가지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. 왜 이렇게 보고 있느냐, 이게 일단은 중요한데,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틀 뒤에 김영재 원장이 청와대 인근 커피숍에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더랍니다. 그리고 또 이틀 뒤인데요. 4월 20일 날 박채훈 씨, 그러니까 김영재 원장 부인이죠. 박채훈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기록이 나타났다는 거죠. 그리고 4월 21일 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그 얼굴에 이른바 이제 그 성형 수술을 한 흔적이 보이는 이런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죠.